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날 때 간단하게 한번 어제 이재명 도지사님 그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참, 이재명 도지사님을 지지하는 세 가지 방법, 돈 안 드는 방법,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의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면 이재명 도지사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가 해주고 싶어하는 일이 뭔가 그걸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었죠.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올리셨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재명 도지사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백도 없고 정치적 그런 이해 세력, 조직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추진하는 업무, 그리고 도민들의 성원을 얻는 업무, 그다음에 직접적인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오랫동안 해결하고 싶어 했던 수건, 사업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도민들, 그러니까 국가 기저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해서 어떤 정치적인 꿈을 실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치 조직을 활용한 정치 조직을 이용한 광신적인 그런 지지와 성원을 얻어서 어떤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 국민들의 민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행정 실무가, 정치가가 이를 대행해 줌으로써 그것을 만족시킴으로써 그 만족도를 통해서 응원을 얻어서 정치적 성공 가도를 달리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도 계속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댓글 하나 더 달아주는 것, 그 다음에 리트윗을 한 번이라도 좀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댓글로 남겨주거나 글을 통해서 제안해 주는 것, 이런 식의 소통, 도민들과 국민들의 소통을 더 선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처럼 무슨 대나무에 딸린 무슨 선동구에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렇게 가두 행보를 하거나 이런 예전의 그런 정치 방식, 정치 지지 방식, 응원 방식도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그 최근 글들을 보면은 현재 시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작은 실천 하나가 자기에게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어떤 출근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또는 화장실에 가거나 밥을 먹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잠깐 대기 중이거나 할 때 시간 날 때마다 이재명 도지사의 트위터나 홈페이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 홈페이지나 이재명 도지사의 공식 유튜브나 이재명 도지사의 페이스북이나 이재명 도지사님이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물론 자주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지만 이런 온라인을 적절히 활용한 그 업무 공유,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업무나 그 추진들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이재명 도지사의 그 능력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이재명 도지사를 돕는 거라고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집회와 관련해서도 사법부를 믿기 때문에 일단 폭력적이거나 어떤 사법부 앞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약간 불편하다는 느낌의 형식의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상당히 긴 글로 올리셨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 각자 해석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신 건지, 그다음에 진정으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기 때문에 저는요 안 믿어요. 이재명 도지사님은 사법부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멘트를 가만히 보면은요, 저번에 검찰에 대해서 말할 때도 경찰은 권력의 권력의 노예가 됐다. 이런 완전히 경찰을 씹어버리고 검찰을 띄워줬잖아요. 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검찰 일단 기소가 된 다음에는 당사자주의잖아요. 법정 안에서는 판사라든가 이재명 도지사라든가 검찰은 대등한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그 다음에 검사라는 공권력 기관의 이런 상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 넘어가면 판사가 있고 왼쪽은
피고인, 오른쪽은 뭐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정 안에서는 대등한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뭐 우리가 검찰을 믿는다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멘트를 한 거하고는 약간 다른 뉘앙스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법본을 믿어보겠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권위를 세워주거나 사법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이시죠. 사법부, 기자들 앞에서라든가 언론을 통해서거나 이런 SNS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주면 재판부가 이걸 들었어. 그럼 자기 딴에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조직을 인정해주는 양승태 때문에 미치게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의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명 도지사가 양승태 이 쓰레기 적폐 세력에 의해서 망가진 사법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이런 멘트를 해주면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찢어지겠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사법부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어보겠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한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죠. 물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 이번 재판은 무슨 뇌물 사건이라든가 정치자금 사건 뒷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것이에요. 이 세 건 대장동 이거라든가 선거 공보 이런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사칭의 문제라든가 이거는 10년 넘는 고리타분한 문제고 형님 정신병원 문제 이것도 아주 고리타분한 문제예요. 예전부터 논란돼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어찌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사법이나 이런 애들의 보통 선거 판단은 대부분 이건 뇌물, 정치자금, 뒷돈 받아서 공천을 해주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선거사법을 재판을 했는데 이재명 도지사처럼 어떤 건설업자들의 뒷돈으로 들어가고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돈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이런 아주 선한 일, 공익적인 일을 한 사건이 지금 재판으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때 단순히 그냥 말실수라든가 이재명의 무슨 정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사법부가 아닌 것이죠. 쓰레기 집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이 직면했던 이런 선거사법 재판하고는 약간 궤를 달리한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건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그 실체, 이 세 건이 기존의 정치 자금 사건이라든가 선거 위반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이렇게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막 밖에서 구호를 하거나 한 거는 그 순간적으로 그 주변에 어떤 약간의 그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쇼크적인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SNS라는 광범위한 전파 속도라든가 광범위한 정보 공유 속도를 고려할 때는 이 세 건 도대체 이재명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재판을 받고 언론들이 난리인지를 우리들이야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꼼꼼히 찾아보고 이것이 문제였고 이재명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했던 이재명에 대한 이 세 건을 공유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다가도 찾아볼 수도 있고 어디 걸려들어서 한번 훑어볼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시간이 나면 이것들을 해명하는 자료,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세 건을 이렇게 해명한 자료들을 계속 퍼날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런데 어제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현장에 왔죠? 2시인가요? 2시. 정확한 시간은 아니었는데, 저는 나중에 봤어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할 때, 오늘 10일이었죠. 그날 오전에는, 저는 그래서 이 재판이 정말, 이재명 도지사가 원하는 대로 사필 기정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 설명을 하면, 명명백백하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인가. 저는 이재명 도지사도 그랬지만 기자가 물어봤을 때 이재명 도지사도
뭐 결과를 뭐 무죄를 확신하느냐 할 때 했을 때 이재명 도지사도 뭐 그걸 어떻게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뭐 확신할 수 있겠냐, 뭐 하늘에 뭐 맡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왜냐면 어제 이루어졌던 하루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펼쳐진 외부적인 압력, 간섭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저는 느끼게 됐어요. 어제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하는 거대한 행사를 했죠. 온 언론에 집중을 얻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너무너무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이 일자를 정한 사람은 1월 10일로 이 날짜를 정한 사람은 분명히 누굴까요? 2019년 1월 1일이 오픈을 한 지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늦게. 물론 기존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했다면 언제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보통 1월 1일, 12월 31일 날 제야에 타종 한번 하고, 1월 2일 날 뭐 연두 기자회견은 평일날 1월 1일은 빨간 날이니까, 1월 2일 날 연두 기자회견이나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국민들에 대한 담화 한번 하고, 늦어도 1월 2일부터 1월 뭐 7일 사이 이 정도 신년 분위기가 나을 때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것이지 1월 10일 날 한다? 2주나 지나서 그것도 이재명 도지사 재판일에 맞췄다? 이 날짜를 정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 중인 가운데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넘게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자, 기자회견 하는데 또 모니터가 문제가 됐었죠. 앞에 모니터 앞에 기자들의 질문 대통령이 이해를 못할까봐 모니터로 다 띄워줬죠. 기자들의 실시간 질문이라고 아무나 손들어서 질문한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아니면 잘 못 들을까봐 걱정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앞에 모니터 2개 큰 걸 놔뒀죠. 그러면서 그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요약해서 딱 질문을 모니터에 띄워줬죠. 자, 좋다 이겁니다. 하여튼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온 언론에 주목을 끌었고, 오후에는 국무총리인 이낙연이가 어디를 갔습니까? 수원에 갔죠. 수원.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 수원 삼성 공장에 가가지고 이재용이랑 만나서 허리를 굽히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큰 대문짝만하게 얼마나 보도됐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어제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을 받는데 이재명을 가장 공격하는 배후 세력으로 지금 받고 있는 문재인의 그 신노의 그 뜰거지들, 핵심 똥파리들의 극노의 똥파리들이 배후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 한 축이라고 하는 문재인을 배후로 조종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삼성 이 얘들을 만나러 온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재명의 재판일날 이 2개가 연달아 있는 거야. 대한민국 최고 집정부, 행정부 수반, 원투가, 서열 1위가, 1위, 2위가.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년 기자회견인데, 늦게 하면서도 이재명, 08일 오전에 하고, 08일 진행 중에 국무총리는 삼성 이재용을 만나러 가. 그러면서 둘러보고 지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이재명이는 지지자들에게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어보자 하면서 명명백백이 진실에 기반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제 하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기자회견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잘 하셨죠. 뭐 일사천리였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아마 법정에서도 그대로 이재명 도지사가 막힘없이 직접 변론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 숫자, 금액 이런 것까지 머리에 자동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마 거침없이 법정에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죠. 그 내용대로만 말씀을 했다면 유죄가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상세히 풀어주는데도 재판부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서 뭐 벌금을 선고한다. 그러면 욕 처먹어야 될 일이죠. 자, 일단은 좀 뒤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법정에
나오면서 기자회견은 아니고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대장동이라든가 기자 사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14일날 17일날 또 재판이 잡혀 있어서 형 정신병원 관련해서는 길게 말은 안 했죠. 자, 근데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계속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어보자, 이런 사법부의 권위를 계속 지켜세워주는 말을 했죠. 근데 과연 저는 걱정이 들어요. 과연 우리 사법부, 삼성이 지배하에 있는 이 재판부가 과연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식적인 판결을, 당연하게 저는 무죄라든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전혀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들이 정말 할 것인가. 현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그 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장은 윤준 수원지방법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재판하는 법원 판사는 지원장은 형사 1부장 최창훈 판사야. 부장이야. 형사부장이야. 근데 얘들이 누구냐 가만히 보면 저는 전해철 라인이라고 또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알려진 거에 의하면 윤준, 전해철이가 고려대학교 출신이죠. 네, 고려대학교 출신이고 전남 목포 출신이에요. 근데 수원지방법원장은 윤준은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야. 목포 옆에 해남 출신이고 전해철이하고 같은 대학교야. 고려대학교야. 고려대학교 같은 동문 출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수원지방법원장이 전해철의 동문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 재판 형사 1부 부장은 최창훈인데, 얘는 약간 권력지향적인 판결을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고향이 어디냐면 해남 출신이야. 물론 우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연결고리가 이거라는 거죠. 수원지방법원장의 전해철이하고 고려대학교 법대 동문이야. 수원지방법원장도 윤준도 전남 해남 출신이야. 그리고 법원장도 해남 출신이고 이재명이를 담당하는 재판부 최창훈이도 해남 출신이야.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장은 고려대학교 전해철 동문이야.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다들 양승태처럼 그렇게 부패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너무 저는 걱정이 돼요. 이 재판부를 믿을 수 있는지. 전해철이하고 꼭 연결되는 이런 약간의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 되면 법원장이라든가 이 부장급 판사들은 같이 밥 먹어요. 매일. 회식도 자주 하고. 그 매일 마주보는 법원장, 부장판사들인데 둘이 이재명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 진행 상황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데, 최창훈이는 수원지방법 윤준 수원지방법원장한테 밥 먹을 때 또는 개별 공식 보고 라인을 통해서 매일 이거 업무 보고를 해야 될 텐데, 둘이 맨날 이재명 도지사 재판 진행 상황에서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근데 그리고 윤준이 이런 재판 진행 상황을 전해철이한테 서로 말을 하고 의견 소통을 안 할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의심스럽고.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사법부에 그런 중립성과 사법부를 믿겠다는 이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겠다는 발언이 저는 이런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 또는 불신에 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켜 세우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들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더 나쁜 놈이 있고 더 효도 안 한 놈일수록 부모님이 욕하지 않잖아요. 못한 놈일수록 효도 잘한다. 오히려 못하지만 오히려 지켜 세우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거 좀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부가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법원에 출두하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바로 그냥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저는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딱 등장하면서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이 시끄럽게 막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몇 걸음 더 가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주셨죠. 한 9분, 10분 정도. 이재명 도지사는 저는 그 발언들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계속 누누이 말했지만 이재명 도지사 보고 이런 내용들 밝혀질 때마다 SNS나 트위터라든가 이런데 상세히 그 글을 올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지만이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냈을 때 그 재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배경 지식이 없거나 그 실체 내밀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하게 되면 재판부의 그런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맞다고 그냥 믿어버려요. 왜냐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재판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거의 신적인 문서가 돼버리잖아요. 그 재판 판결문은.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SNS라든가 이재명 도지사가 제공하거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재판부가 이게 전혀 반대되는 판결을 했을 때는 재판의 공정성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냥 성실하게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에 기자들의 만났을 때 그냥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상세하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뭐 지지자들이 뭐 영상으로도 만들고 했지만 그것만 봐서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저도 안다고는 알았지만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해 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그 기자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커트 시키면서 그 검사 사측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그 팩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줘서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사법부를 믿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줘서 나중에 그 재판 결과를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부탁하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날 그 대장동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저도 뭐 그냥 표피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재명 도지사가 현장에서 뭘 했냐면 이 사업 대장동 사업 명칭이 이거예요. 사전 이익 확정령 공영 사업이야. 근데 검찰이 뭘 기소를 했냐면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기소를 했냐, 아니 발언을 했냐, 허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뭐 5,500억 상당액을 성남시 목으로 민영개발을 공공개발로 돌림으로써 뭐 5,503억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공단 부지 공원에 2,761억, 사업지구 기반시설 하는데 920억, 그리고 임대주택 부지로 1,822억,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들하고 협약서도 체결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협약서도 체결하고 사업 협약서, 그 다음에 뭐 이행각서도 체결하고 혹시나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소송, 민사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이 발생할까를 대비해서 공사법적으로 부재소 금지 특약, 그러니까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받아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자들이라든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를 제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이 특약이 위반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 다 물어내야 되는데 누가 소를 제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업은 100%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대장동 사건은 일반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그나마로 공영사업이에요. 다시 말을 하면 민간업자들의 개발과 탐욕으로 들어갈 돈을 시민의 품으로 안겨줬다는 엄청 칭찬받아 마땅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 반대 정적 세력들 똥파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면 얘들은 다 목을 쳐야겠죠.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반대 정파가 집권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뭐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치자금을 뒷구녕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훌륭한 정치인을 지켜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이걸 뭐 말꼬리 하나 잡아가지고 돈을 받았던 거를 예를 들면 정치자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은 100번이고 소송을 해야겠죠. 이재명이를 공격해야겠죠.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걸 뭐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소송 거는 애들 또 똑바로 새끼들은 응원을 해요. 이 미친 똥파리 새끼들은 말이죠. 다 나중에 목을 해야 돼요. 응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미친 것들. 내부의 적도 아니죠. 얘들은 그냥 돈만 바라보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은. 돈이면 그냥 권력에 붙어갖고 빨아가지고, 방송하고, 그를 통해서 무슨 광고 수익을 얻거나, 그걸 통해서 정치인한테 한자를 해보려고 이런 애들이야. 얘들이 무슨 시민의 이익과 뭐 국민들의 공익을 생각해. 이 정치, 자영업자, 이 아부하는 새끼들, 똥파리 새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제, 커트를 하면서 형님 뭐 검사 사측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약간 다른 문제였죠. 인터뷰 과정에서, 기자가 미리 이재명 도지사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하기 전에도 검사 사칭 시도를 계속 했다는 거야. 근데 와중에 이제 인터뷰 시도하는 와중에 고발 담당 검사, 그러니까 이 시도를 이 기자가 계속 시도한 이재명 사무실에 오기 전에도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물어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 고발 담당 검사를 알려줬을 뿐이고, 근데 이제 기자가 시도한 걸,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걸 주도했다고 처음에는 기소를 했다는 거야. 근데 녹취가 밝혀지고 문건이 밝혀지면서 뭐 주도한 것은 아닌데 기자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로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무슨 뭐 따로 지하실에 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 인터뷰 도중에 말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실제 상황은 인터뷰 과정 중에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는 기사 사칭이 핵심이 아니고 인터뷰가 핵심이고 인터뷰에서 물어봤다는 거죠, 이 기자가. 그런데 이런 사실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닌 곁다리를 통해서 한번 나온 이런 멘트들을 담아가지고 공격을 당한 것이죠. 이걸 곡해하고 왜곡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재명이 뭐 그 처벌받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것이 자기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국민이 봐도 억울한데, 그리고 검사 사칭 문제도 무슨 뇌물 받으려고 검사 사칭을 했나요? 정치자금을 받으려고 검사 사칭을 했나요? 엄청난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와 뇌물 사건을 고발하려고 하는 큰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칭찬을 해줘야 되죠. 왜 욕을 하냐고, 이 똥파리 새끼들이든 반대 정파든. 그러니까는 뭐가 핵심인지, 뭐가 곁들인지, 저는 이게 곁다리도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형 정신병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래도 공판이 있으니까 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재명 도지사는 뭐 자기가 이 사실의 실체관계를 더 잘 아니까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변론을 막힘없이 이재명 도지사야 막힘없이 말 좀 잘하셨겠죠. 근데 이제 재판부 부장 판사가 최창훈이라고 하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말 잘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얘들이 법에 따라서 대부분 판례로 그렇잖아요. 이 전체 발언 취지라든가 이 문구라든가 이런 걸 이 전체적인 취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진실이면 작은 꼬투리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왜곡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대부분이 판시도 했었죠. 근데 검찰이나 사법부의 논리 구성 따라해서 한 끗발 차이로 아다르고 어다르는 게 우리나라의 그 재판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전해철 라인으로 의심되는, 그리고 그날 10일날 삼성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특정해서 연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정치적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길하고, 저는 뭐랄까요, 미친 정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10일이라고 누군가가 지정을 해줬다는 거야. 보좌가 해줬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걔 비서 누구죠? 걔가 그만두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그만두는 것인지,
하여튼 좀 일단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에 이제 검찰이 이렇게 뭐 주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검찰 그 공소장에가 뭐 그 대장동 사업은 아직 기반 시설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데, 착공조차도 하지 않고 뭐 수익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뭐 선거 유세라든가 이런 공보에서 발언을 했다, 이걸 뭐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 측이 뭐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건을 제시했다는 거죠. 증거를. 그러니까는 검찰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법정 안에서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그런 장면들이 뭐 많이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뇌물 사건이라든가 어떤 뭐 정치자금 사건이면 재판관이 그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뇌물로 왔다, 정치자금으로 왔다 그러면 그 표정을 자세하게 봐요. 몸짓이라든가 이런 행동들을. 왜냐면 이게 재판에 참석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피고인들의 눈동자라든가 표정, 자세, 그런 모양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피고인을 직접 재판주의,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판결은 이게 무슨 뇌물 사건도 아니고 정치자금 사건도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시민들의 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이렇게 재판에 참석한 것이고, 이 대장동 사건이 무슨 뭐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뭐 개발업자가 청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인가나 뭐 허가 승인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건이 전혀 아닌 것이야. 다분히 문구 확정, 수익 확정령,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공영사업이 사전 확정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익사업을 확정됐다고 표현했는지, 아니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뭐 미래의 수익을 과거형으로 표현했다, 이 말꼬리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실수도 아니지. 이재명 도지사가 그랬잖아. 자기가 뭐 선거가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을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뭐 허위로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 사전 이익 확정용 공영 사업이고 이미 협약서라든가 사업 이행각서, 부재소 특약이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수행돼야지만이 사업을 인가해준다는 사업 인가 조건이었다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런 공법상 채권, 채무 이것들 전부 다 확약 조건으로 모든 서류를 확보해 놨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인가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 이 행정 실무가 입장에서는,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사업 확정용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진실인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꼬투를 잡아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욕을 국민들이 진짜 비난을 하고 욕을 해야겠죠. 재판부를 칭찬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이런 대장동 사업 개발이 어떤 무슨 뇌물 사건이라든가 어떤 뭐 인허가 절차상의 어떤 특혜 사업이 이런 게 아니고 개발업자들의 탐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위대한 사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재명 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므로써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불명예로 이재명 도지사에게 뒤집어 씌워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 사업을 시민들의 품으로 수익을, 복지를, 공헌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서 이 재판을, 보통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재판을 이재명의 명예, 이재명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가 행정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재판이 14일로 잡혀있고 17일로 잡혀있고 그리고 재판부는 올해 2019년 6월 전에 이 재판 결과를 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뭐 사법부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하지 말라는 건 사실이야. 시끄럽게 하고 어제도 막 이재명 도지사 옆에서 미친놈 계속 오래가로 정신병자처럼 말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법정에 출두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막 고함 지르니까 조용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사법부 앞에서 하는 건 약간은 보기 안 좋은 측면이 있죠. 차라리 하려면 침묵 시위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1인 시위 이런 게 효과적인 것이죠. 진짜로 집회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수의 지지자들이 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남 지원 그 재판부에 와가지고 뭐 그 출입문 그 성남지방법원 그 지방법원 앞에서 구름대처럼 수천만 명이 와서 이게 시끄럽게 막 크게 하면은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중간한 수가 와가지고 막 꽹가리 치거나 시끄럽게 하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거야. 시인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차라리 현수막에다가 제대로 된 구호를 넣으면 차라리 효과가 있고 침묵 시위를 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명 지지자님들이 어떻게 가서 시위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할 거면 대다수가 대규모로 가야 돼. 근데 평일이잖아요. 다들 바쁘고 일을 하고 참석하기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수가 참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 속마음,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뜻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재판부 구성 자체가 완전 불공평하고 전연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이게 뭐랄까 계속 민주당 내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법부를 무시하게 되면 사법부를 이렇게 치게 세워주는 거야. 칭찬을 많이 해주면 사법부도 호감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계속 이재명 도지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게끔 원하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원하는 전략은 그거야. 사법부에 대한 이 신뢰에서 나는 사법부를 믿는다. 사법부가 나의 최고 보루다. 대한민국 사법부. 이라크 사법부도 아니고 소련 사법부, 러시아 사법부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르다. 이렇게 명예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이렇게 호의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전략인 거야. 저는 근데 당연히 대한민국 사법부 절대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어.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정치가고 앞으로 대통령을 해야 될 사람인데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표현을 해놔야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사법부라든가 이런 사법권 분립사에서 앞으로 정치를 크게 할 사람이 당연히 이런 공의로운 멘트 이런 멘트는 해 주셔야죠. 당연히 하는 거야. 사법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사법부 이렇게 챙겨줘야지만 호의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인 거지. 거기서 이제 집회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거나 천박하게 하거나 경찰이나 이런 경찰은 사법기관이야, 수사기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100번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법원이라는 것은 약간 신성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깽가르치고 막 찌르고 하게 소란을 일으키면은 천박하다고 생각해. 사법부 자체도. 물론 신경도 안 써. 사법부 애들은. 차라리 이 최창원이가 얘가 권력지향적인 판사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더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자기가 여기에서 문재인한테 확실하게 다음 인사 발령 때 이쁨 보여가지고 출세 어디 지방법원 중앙 지금 현재 수원이라는 수도권이지만 서울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문재인한테 이쁨 받으려고 할 수 있겠지. 차라리 참 시끄러운 걸 더 좋아한다니까. 조금 빠가사리 또라이 같은 재판장이라면 집회를 하되 수사기관하고 달리 많이 시끄럽게 하려면 많은 수가 가야 돼. 근데 그렇게 많은 수가 가지 않을 거면 품위 있게 차라리 현수막에다가 공격적인 차라리 침묵이면서도 현수막은 졸라 공격적인 그런 글귀를 넣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10일 동안 문재인은 연두 기자회견하고 이낙연은 삼성을 찾아갔습니다. 14일, 17일 연속 재판이 있는데요. 자, 꼭 이재명 도지사가 말했듯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정대하고 사필기정이라고 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필기정이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사필기정인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유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사필기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필기정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현 정치인은 현재 국민들의 성숙도도 아직 미숙하고 현재 토착 기반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필 기정하기에는 아직 일러 우리나라는. 그리고 모든 문재인이나 노무현도 사필 기정을 부르짖었지만 다 권력과 재벌과 돈의 노예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한테 기대를 걸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필 기전은 없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재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죠.